예, 오늘은 실태조사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별지 7에 나와 있는데요.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 뭐 위임해서 시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데요.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는 종합건설업은 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서 기술 능력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게 되고,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을 제출받아서 기술 능력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능력 체크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자본금은 별도의 규정이 있죠. 기업진단 지침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위배되는 업체들을 추출하고, 시설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보고요. 또 장비의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서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사무실은 등기부 등본, 건물,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게 되죠. 이렇게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런 대상 업체지만 실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추출을 해서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사 기준일은 전년도 실태조사 이후부터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자본금은 조사일 직전 연도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시설, 장비, 사무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조사 실시 7일 전에 알리게 돼 있죠. 그다음에 실태조사 방법은 우리가 종합건설은 대한건설협회가 이제 많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일을 실제 처리는 시도지사가 관할을 합니다. 전문건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규정이 있고, 실제 적격 여부 확인은 기술 능력은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통장 사본 등 해서 상시 근로 여부를 체크를 하게 돼 있죠. 퇴사한 경우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고, 거기 기술 능력이 안 되는데 안 될 사람을 집어넣었다라는 부분은 주민등록 등본에서 그래서 재학이나 군복무, 해외 체류, 사망,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이게 기술인으로서 정상 근무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기술자 보유 현황표 등을 체크를 해볼 수 있죠. 자본금의 경우는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르는데 이 조사 기준일의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자본금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이런 얘기는 그 세무사나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업 양수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이런 경우에 작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는 건설 행정정보 시스템 CIS 또는 보증 그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설, 장비, 사무실 규정, 또 다른 업종,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겸업에 대한 규정이 있죠. 건설업 관리 규정 2장 3항 과목, 또 건설업 등록 기준의 중복 인정의 특례 여부는 또 건설업 관리 규정 2장 3항 아목을 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제재 처분은 뭐냐? 제재 처분 여러 가지 있겠죠. 영업 정지라든가 뭐 과징금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실태조사 기간 중 전출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일 기준으로 전출 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에 전입기관에서 청문회 및 처분 요청을 하고, 실태조사 중 조사 대상 업체의 폐업 신고는 실태조사 완료 전까지 수리하지 않는다. 이게 실태조사 중에 전출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이상 실태조사 규정으로 살펴봤습니다.